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해 5% 넘게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이 올해도 경제 성장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5.3%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줄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고 해외 자본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의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 정도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올라 2개월 연속 50을 상회했습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해당 지수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도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 사유로는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다소 부진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정부 지출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면서 수출도 지난해보단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 인도네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4.8%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여러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중국인 관광객 규제는 없을 거라며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자국민들의 일반 여권 발급을 제한했지만 대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출입국 방역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관광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의 보복 관광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98%가 코로나19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역당국도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과 홍콩에서 인도네시아를 찾은 사람은 약 9만 5천 명에 불과했고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연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수와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또한 올해 외국인 관광객 목표 수가 740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관광산업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지 또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위헌 논란을 불러온 옴니버스법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발동하자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은 인도네시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고 긴급명령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전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번 긴급명령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모욕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단체를 비롯해 대학생 단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모임은 이번 긴급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원자 대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긴급명령을 내렸다며 정부 스스로 긴급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인권부 장관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옴니버스법이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수정안을 내놓고 국회 통과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정식 절차를 거쳐 법을 바꾸기보단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백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법안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명령 방식으로 개정법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번 회기 중에 긴급명령을 법률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일부터 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와 맺은 네 번째 양자 FTA로 이번 세파를 통해 한 아세안 FTA에서 양호되지 않았던 품목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비롯해 주석, 금, 보크사이트, 석탄 등 방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자 2억 7천만 명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은 세계 매장량 가운데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 환경 악화로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난해 대중 무역 수출은 4.4%로 감소했으며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11월, 12월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신흥 성장 국가로서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주력 성장 국가였던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 인도네시아 세파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 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 감축 혜택은 물론 그동안 미개방됐던 온라인 게임 및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철강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 회사인 크라카타오 스틸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35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오 스틸은 이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 톤 용량의 2단계 냉간 압연기를 건설하고 연간 300만 톤 용량의 제철제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2단계 핫스트릭 공장 생산 능력을 연간 150만 톤에서 연간 300만 톤으로 증설하고 연간 50만 톤 용량의 냉간하연 도금 라인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확장 계획은 올해 시작하여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크라카타오 스틸 사장은 포스코와 크라카타오 스틸은 철강 생산 능력을 100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철강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라카타오 스틸은 작년 3분기 순수익이 18억 4천만 달러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14.47% 증가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수익인 13억 5천만 달러를 인도네시아 철강 시장에서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6일 존방지구의 CJ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암모니아가 유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강한 암모니아 냄새에 1시간 정도 노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쾌한 냄새에 숨쉬기 힘들어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암모니아는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사건을 확인한 CJ 측은 유출된 암모니아로 영향을 받은 마을을 방문해 암모니아 유출을 사과하였으며 2일 공식 발표를 통해 누출된 암모니아는 탱크가 아닌 암모니아 운송 파이프에서 발생한 것으로 금이 간 파이프는 교체되었다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암모니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가볍게는 눈과 호흡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두통과 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몸에 치명적인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자카르타시는 북부 해안에 건설하고 있는 방파제 주변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항만 통합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된 북부 자카르타 칼리바루 지구의 3.2km 길이의 방파제 주변에 공원을 비롯 풋살, 배구 코트 등을 조성해 관광지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반 침하에 따른 높은 파도의 피해 방지와 함께 거주 환경 개선에 방파제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자카르타 지방정부와 공공사업 국민주택부가 공동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는 북부 해안에 총 연장 33km의 방파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2km를 자카르타 지방정부가 나머지 11km를 공공사업 국민주택부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전체 공사 계획의 40%까지 완공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